예. 이 민생 회복 쿠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는 주장도 있고 뭐 이렇게 정쟁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좀 기가 막힌 얘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은 어제 보니까 22조 8천억 국채 발행을 하려면 22조 8천억을 국채 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려면 22조 8천억 국채 발행해야 된다. 그러면 1인당 세금 45만 원 내는 꼴이다. 네. 아니 15만 원 받으려고 그다음 45만 원 내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의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네. 산수만 한 거예요. 제대로 못한 거죠 산수도 사실. 네,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안 한 네. 겁니다. 승수 효과처럼 실제 KDI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이 상품권에 가면은요. 그리고 현금으로 저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간을 정해서 소비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게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요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액수 이상의 효과. 네. 그리고 세금을 내년에 바로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가게가 잘 되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세금이 잘 거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카드 그럼 세금 이런 거 많이 거칠 거 아닙니까? 네. 이 세금이 거치면 세수가 늘어납니다. 이 세수가 늘어나면 이게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 뭐 22조 원을 얼마 나눠 가지고 네. 이거 뭐냐 나중에 다 내야 된다고 하는 건 그건 네. 거짓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그 어쨌든 우리가 이 소비를 하면서 얻는 경제 효과가 당연하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네. 근데 방금 산수 얘기하셨는데 이 산수 자체도 좀 잘못된 게 그러네. 예. 이게 원래 30조 추경하는 것 중에 13조 정도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거 나눠 보면은 한 사람당 한 25만 원 정도인 예, 거거든요. 예. 진짜 산수적으로만 하자고 예, 예, 해도.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15만 원 받는다. 사실은 상위 10%만 15만 원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하위 90%.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25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위 10%만 15만 원을 받고요. 네, 국민들은 25만 원.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차상위 차상위 계층. 계층은 40만 원. 네. 그다음에 수급자분들은 기초수급자들은 50만 원. 네, 50만 원. 다 분위를 나눠서 이렇게 그리고 농어촌이면 하기 때문에 2만 원 더해서 최대 52만 예, 원까지. 이제 예.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 네, 네. 지방 어려운 곳들은 지금 2만 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네. 그걸 조금 더 해야 얹어줄 되는 수 거 있다. 아니냐. 뭐 서울이나 여기하고 지방은 어떤 체감하고 있는 것들이 더 극단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뭐 2만 원이든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은 이제 저희들 애결위에서 논의를 할 사항인 건데 네. 그런 차별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50만 원씩 네. 받도록 다 설계가 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통으로 액수도 틀리고 이러한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걸 하지도 않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승수 효과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이 거칩니다. 네. 그럼 이건 그 이상의 세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가적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건 이제 아직 뭐 액수로 말하기엔 좀 애매하신 부분이 그렇죠. 있죠.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그 효과는 반드시 네. 나타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당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5만 원을 내고 다시 25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네. 받고 나중에 낸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가가 대신 빚을 져줄 테니 네. 그 국민들에게 돈을 드리고 쓰세요. 소비를 진작시키면 나중에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나중에 세금 다시 걷겠다. 네. 요거잖아요, 사실. 네, 그럼요. 그리고 상위 10%만 15만 원 네.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25만 원 내지만 예. 15만 원 받는다. 상위 예. 10%만 예. 조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예. 근데 이런 걸 저희가 사회에서는 부의 재분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0%가 40%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의 재분배는 예. 오히려 우리 사회에 좀 네.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조정훈 의원이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네. 그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이걸 지적을 할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 네. 초부자 감세, 네. 거기서 조금만 뛰면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현재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약 올리는 쪽으로 비아냥 쪽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아마 분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국가에서 코로나 때 이 국가에서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은행 빚으로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지금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100만 명이 폐업을 하는 100명만 육박하게 폐업을 네, 하는 네.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국민들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재정으로 뒷받침하고 소비를 살리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거거든요. 아픔에 공감하고 최소한의 국가가 재정적 역할을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그래도 다 고민을 해서 네. 시도를 해보고 네. 그 이후에 또 재평가를 한다면 그때 가서는 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네. 물론 이게 좋은 평가가 나올 겁니다. 네. 제가 봐도. 이미 뭐 국가기관 KDI에서도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코로나 때 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할 때 이 나타난 그 효과들이 이 통계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는 뭐 현금으로 그 저금한다 이런 게 있지만 지금 다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액수가 1차 추경 때보다 지금 30조 원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하나만 더 좀 짚고 가면 조배숙 의원 네. 이게 약간 잘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 민생지원금 줄 때 왜 쿠폰으로만 지급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쿠폰으로만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 이 지금 이 애결 이걸 하면서 네.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안 하시고 안 하고 질문을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 지작을 위해서도 하고 네. 또 민생 완전 그다음에 또 이제 지출 구조 조정도 하고 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금 건설 경기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신산업 발굴, AI나 벤처 지원 이런 종합적인 패키지인데 민생을 살리기 맞습니다. 위한 네. 쿠폰은 10조 원 가량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이 애결이 오시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럼요. 또 네. 공격하고 싶어서 요것만 떡 따가지고 조정훈 의원처럼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 자체는 예. 조정훈 의원님은 약간 성의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애결 위원장인데 이러고 제가 듣고 있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사람들도 우려하는 민주당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려하시는 게 이렇게 추경을 계속하면 나중에 국가 채무 누가 갚느냐, 어떻게 네. 감당할 거냐 이렇게 네. 걱정도 좀 하세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잘 보셔야 될 게 국가 채무가 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어요. 네. 불이 났는데 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네.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필요한데 물을 해서 불난 곳을 끄지 않으면 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물살도 물값 아깝다고 물 안 살 수 하면 없죠. 예.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저희들 부채 비율 국가 채무 이야기를 하는 네. 저희들이 이번 추경 이후에도 49% 정도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49%. 상당히 낮은 편이죠. 일본이 200 거의 한 40여 프로 이렇게 네. 되고요. 제 기억으로 미국도 한 118%, 네. 뭐 영국은 100%. 이게 주요 선진국도 평균이 90%에서 100%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네. 국가 채무만 볼 건 아닙니다. 국가 채무가 그 저희들이 49%로 아주 제일 견고한 나라이지만 탄탄한 나라이지만 네. 이 개인 채무, 민간 채무 비율은 주요국들보다 좀 높습니다. 개인 채무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라가 빚을 져서 네. 국민들을 좀 개인 채무도 탕감해주고 네. 살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개인 나라의 빚을 네. 지지 않기 위해 개인들이 빚을 많이 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예. 우리 저희들이 90% 정도인데 개인 채무 같은 경우는 네. 일본이나 미국만 보더라도 거의 6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그건 아주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국가 채무, 민간 채무, 개인 채무. 민간 채무는 이제 그 기업들 부채까지 네. 이 양쪽은 높기 때문에 이걸 균형감 있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뭐 과도한 국가 채무로 막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네. 현재 가장 재정 여건이 굳건한 건 국가 채무 문제, 국가 네, 재정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활로를 찾아서 전체 활력을 찾아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부채로 막 나라가 큰일 날 네, 것처럼 네. 하는 건 그건 왜곡된 선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이번 추경안에 보면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대출 탕감해 주는 내용. 네. 요게 또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좀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열심히 빚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네. 그 채무에 대해서 1% 정도 경감을 해주는 이런 패키지가 있고요. 예. 이분들도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7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이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는요. 이미 채무 상환 능력이 상실한 상실하셨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실을 하면서 이게 중복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가족들한테까지 그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 빚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 나고 본인이 뭐 어렵고 가정이 파탄 나고 맞습니다. 이런 악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줘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보강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맞습니다. 상태이고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회생을 하고 나면 세금으로 국가에 당연한 말씀. 반환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사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예. 다들 이제 일을 안 하고 집안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게 예.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주변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어려움 이야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저희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예. 대출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이분들은 이제 장사가 당연히 잘 되겠지. 근데 또 그렇지 않죠. 라고 네.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는 0%대 성장을 지금 4분기 연속 계속되고 네. 있고요. 뭐 대내외적으로 경제권은 안 좋고 그 사이에 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그 빚의 악순환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리를 지금 끊어줘야죠 국가가.